여러분들, 북한이 뛰어난 해커가 있는 이유가 1타 강사가 있어서 북한 해커가 뛰어난 줄 아세요? 여기에 해킹 1타 강사가 어디 있어요? 있다고 하면은 있을 수 있죠. 이분이 바로 1타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북한 가상화폐 해킹으로 3위래 3위.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말이야, 해커 양성해야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 계실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 사이버 정보보안 인력이 이렇게 부족할까? 왜 우리는 북한처럼 해킹의 기술력을 높일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북한처럼 해킹을 잘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교육을 시키기 힘든 점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영재교육. 북한은 말이야,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잘하면 해킹 교육을 시켜.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셨죠? 북한의 영재교육,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을 어릴 때부터 데려다가 컴퓨터 교육시키고 해킹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북한에서 인기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몇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커예요. 왜냐? 해킹은 컴퓨터 앞에서 하죠.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하는데 인정도 받아. 국가의 전략 자산이야.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금액을 훔쳐오면 이렇게 일부를 떼서 이 해커에게 줍니다. 그러면 돈도 보장이 되어 있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유튜버 같은 거야. 인기 직업이란 말이야. 모든 아이들이 다 하고 싶어 해. 애초에 직업 선택 옵션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직업 선택 옵션이 너무 많아. 그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수학과 과학을 잘하면 우리나라에선 뭐가 돼요? 의사가 되죠. 똑똑하고 수학과 과학을 잘하면 의사해. 누가 해커를 합니까? 누가 해킹을 공부해? 우리나라는 이런 판입니다. 보안 인력 떠나는 판이야. 해외에선 신입 초봉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우리나라는 정확히 절반입니다. 20년 전부터 유망직종이라는 말만 하고 처우는 나아지지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나옵니다. 보안업계 인력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개발이나 다른 IT 업계는 채용 진짜 힘들어. 근데 보안업계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는데 인력난이야. 왠지 아십니까? 돈이 안 되는데 누가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부귀영화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해킹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해킹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해요. 그건 맞아. 근데 직업으로 삼고 싶냐? 어린 친구들은 삼고 싶어 해요. 근데 이 현실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재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 정말 뛰어나고 정말 잘하시는 친구들 많아.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떠나요. 안타까운 게 아니 그렇게 실력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그 대우를 받고 있겠습니까? 진짜 떠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그런 거 하죠. 막 사이버 인력 양성 프로젝트 교육도 투자하고 돈도 막 쏟아붓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큰 뚜렷한 효과는 보지 않을 거다. 못 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꿈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거 하지 말라고도 해요. 물론 이게 전혀 영 의미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의미는 있겠죠. 있겠는데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는 볼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두 번째, 교육 방식. 북한 같은 경우는 해킹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나?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못하는지 제가 또 한 가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교육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문제 해결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 우리는 공부라고 하면 뭘 생각하세요? 공부하면 수능, 공무원 시험. 시험을 우리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 시험은 뭐예요? 문제풀이야. 문제지사. 문제를 풀어. 오답이네. 왜 오답이지? 아, 이거였구나. 혹은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뭔가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직접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시스템이 해결해 줍니다. 답지를 제공해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험은 그거잖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도출하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 특히 해킹은 제 생각에 이 공부랑 완전 달라요. 해킹은 이런 공부 방식은 택도 없습니다. 왜냐? 해킹은 내가 고민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누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북한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북한이 뛰어난 해커가 있는 이유가 1타 강사가 있어서 북한 해커가 뛰어난 줄 아세요? 여기에 해킹 1타 강사가 어디 있어요? 있다고 하면은 있을 수 있죠. 이분이 바로 1타죠. 북한 해킹의 1타 강사. 진짜 1타긴 해. 여기에서 지금 공부하라고 하는데 졸 수 있어? 타가 7타인가? 그쵸. 1타 무력 강사죠. 여기에서는 야, 이거 문제 해결해.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저기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나오면 스스로 해결해야 돼. 이게 바로 무엇이냐? 아오지 교육 방법이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문제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감히 누구한테 저 이거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할 수 없어. 제가 모이해킹 취업반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혹은 다른 교육들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학생들,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 노말팅님, 저 이거 문제 해결하는데 2시간이나 썼어요 라고 하는데 2시간? 정말 빠르게 해결한 겁니다. 초고속으로 해결하신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해킹하는데 해킹이 취약점을 찾는 거죠. 시간을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따다다다다닥 해킹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해킹은 하려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어. 한 달, 1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2시간? 우스워요, 우스워. 보통 해킹 공부나 컴퓨터 공부를 하다 보면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막힐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분들이 그런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 낭비잖아요. 빨리빨리 문제 해결하고 공부할 거 하면 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하죠. 이런 경우는 저렇게, 저런 경우는 이렇게. 근데 이 세상에서 특히 해킹 같은 경우는 케이스 스터디가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 해킹은 케이스가 발견이 되면 이 케이스를 지워버리거든. 없애버려요. 해킹은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랑 서로 싸우는 영역이야. 취약점을 내비두겠어? 없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킹은 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 케이스 스터디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정답이 있길 바라면서 쭉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사람들 막 나 해킹 배우고 싶어, 나는 우리나라의 든든한 보안 인력이 될 거야 하고선 들어와. 다 포기해. 왜냐? 이런 방식은, 이런 매운맛은 처음 봤거든. 아니 무슨 이렇게 답답하고 답안지가 있어야 되는데 답안지도 없고, 이런 공부는 또 처음이거든요. 그니까 공부를 못 버티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 우리나라는 왜 북한처럼 해킹을 못합니까? 아니 북한은 전략적인 해커 부대를 딱 운영해가지고 해킹하고 멋있게 쫙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는 그거 왜 안 해? 여러분들, 아니
그걸 한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걸 한다고 어떻게 말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해킹 부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아니 정상적인 국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요, 자기 입으로 해킹 부대 운영한다고 공식적으로 운영을 잘 안 합니다. 자기 입으로 잘 안 해. 애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보통은 해킹을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외교 결례죠.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진행을 못하죠. 근데 북한은 왜 그렇게 대놓고 진행하는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왜? 이미 다 문제거든. 북한은 이미 다 문제적인 상황이야, 외교가. 그러니까 어쨌든 해킹을 해서 외교 문제가 생기든 이미 문제인데 뭐. 그러니까 북한은 뻔뻔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북한은 대놓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안 하는가?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다른 나라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해킹 교육이라고 보통 안 해요. 정보 보안 교육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뽑아오는 정보 보안 인력이 결국은 한 끗 차이야. 이 사람도 해킹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차저차 하면 이 사람도 해킹 인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각국에서는 정보보안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킹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요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처럼 될 수가 있는가? 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북한 해커 수준처럼 올라가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내보세요.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인력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통일. 너 내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북한 해커가 우리께 되겠죠. 하지만 저는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커져야 함 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쓸데없이 갑자기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보안이 약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킹을 정말 많이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보안에 투자를 안 해서, 그러니까 몸값이 낮아서.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보안에 투자를 왜 안 하냐? 지킬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은 보안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 회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보안 인력의 몸값이 올라가려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커져야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좀 지킬 게 생겼는데? 야, 이제 우리 털리면은 진짜 망하겠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쌓았는데 이거 잃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해킹 기술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인식. 저는 이거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진짜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제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없을 거야. 해킹 기술을 바라보는 게 나쁜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 제가 해킹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해킹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채널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해킹 알려주면 애들이 보고 따라하면 어떡해? 너도 문제야. 해킹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 너만 없었으면 해킹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해킹 기술을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뭐 없던 해킹 기술 기법들을 최초 공개 이런 거 아니겠죠. 당연히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해킹 기술들을 저는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외국에 있는 유튜브 채널들은 다 알려주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킹을 알려주고 해킹 기술을 교육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야.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많은 거지. 무기가 있으니까 전쟁이 나는 거야. 무기
없으면 전쟁 안 남. 요런 마인드인 거죠. 해킹을 이야기를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어야 돼 라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배울 생각도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 분위기면은. 게다가 플러스 부모님들은 애를 가르치고 싶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해킹 기술을 바라보는 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숨기는 게 아니라 오픈을 해. 자,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해커들이 이렇게 악용을 합니다. 우리 조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조금 좋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인지 해킹에 대한 관심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술이죠.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근데 이걸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평소에 그냥 교양처럼 우리 모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또 이해하는 거, 우리가 직접 취약점을 찾고 구현하는 건 어렵지 기술적인 걸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심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차피 나랑 관련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불안이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노멀팅님 저 해킹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거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당했구나. 그러면 2차 인증 걸어주시고 지금 같은 비번 쓰는 거 이렇게 제거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 돈 털리면 어떡해요? 스마트폰으로 누가 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불안해지게 됩니다. 막연한 불안함. 모르니까 불안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있죠. 금융 문맹이라고 한다며. 해킹 문맹 없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킹이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 교양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막연한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북한처럼 해킹 부대를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보안 의식이나 정보 보안에서 조금 뛰어난 국민성을 가지려면 요 세 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